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스테이지 13에서는 이누르 자카린의 멋진 클라이밍으로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어필 구간인 체레졸레의 엄청난 경사도 덕분에 많은 선수들이 고생해야 했지만 생각보다 큰 순위 변동은 없었고 얀 폴락 선수는 말리아 로자를 지키며 핑크색 저지를 더 입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지 14는 빈센트에서 크루마이어까지 이어지는 131km 구간으로서 짧은 코스길이었지만 폭발적인 어필이 기다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산악 구간이었습니다. 이번 지로 디탈리아의 첫 번째 별 5개짜리 난이도였고 이해로 주춤한 종합순위 차트에 큰 변화를 주기 위해 주요 GC 라이더들의 산발적인 어택이 기대되는 날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여러 브레이크어웨이가 시도되었지만 스타트에서 약 14km 지점에 2등급 空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펠로톤에서 떠날 수 있는 선수는 얼마 없었습니다. 단 2명의 선수만 펠로톤에서 이탈할 수 있었고 보라한색으로의 체사레 베네데티 선수와 카츄샤 알페신의 마르코 알르 선수가 브레이크어웨이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2등급 어필 구간에 진입한 2명의 브레이크어웨이. 펠로톤에서도 산악 포인트를 가장 많이 모은 줄리오 치코네가 말리아주라를 지키기 위해 어택을 나섰습니다. 2명의 브레이크어웨이는 예상대로 멀리 가지 못하고 줄리오 치코네의 어택에 따라 잡히면서 금방 펠로톤으로 흡수되었습니다. 펠로톤에서는 사이먼 예이츠가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늘 시간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경기 초반부터 일찌감치 움직였고 프리모즈 로글리치도 이를 견제하기 위해 사이먼 예이츠에 필사적으로 달라붙었습니다. 덕분에 경기 초반부터 클라이머들과 GC 선수들만 약 30-40명 정도 선두 그룹을 이뤄서 달려나갔고 나머지 스프린터들과 도메스티크들은 이날 카메라 시야에서 벗어나면서 후미 그룹에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줄리오 치코네는 첫 번째 2등급 큰 구간을 가져오면서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보유하게 되었고요. 2등급 구간을 내려오면서 많은 선수들이 흩어지거나 다시 합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2등급 큰 구간이 지나자마자 선두 그룹은 전문 클라이머들이 먼저 나가서 브레이크어웨이를 다시 이뤄내는데요. 미첼 텐스캇의 클라이머들이 먼저 거점을 장악하기 위해 일찌감치 먼 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주요 GC 라이더들과 말리아 로자를 잇고 있는 그룹은 본격적인 어필에 진입하기 전에 전열을 다듬고 있었는데요. 이 그룹에는 빈첸초 니발리와 미켈 란다, 사이먼 예이츠와 프리모즈 로글리치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미켈 란다와 빈첸초 니발리는 모종의 거래를 시도 중이었는데요. GC 라이더 그룹은 브레이크어웨이와 시간 차이를 벌리며 펠로톤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날 가장 아쉬운 팀이 펠로톤 선두를 끌어야죠. 팀 전력의 문제점을 드러낸 윤보 비스마가 선두를 끌었고 종합순위를 상당히 끌어올린 미켈 란다의 모비스타가 이번 클라이밍 구간에서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 위해 선두로 나섰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등급량을 오르기 시작하는 펠로톤 선수들. 앞서 나간 브레이크어웨이는 먼저 1등급량을 오르며 GC 라이더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스프린터들은 펠로톤 꽁무니를 따라가기 위해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요. 이날 말리아치 클라빈으로 입은 아우너 데마 정도만 잠깐 카메라에 잡히고 그 뒤로는 완전히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체격이 튼실한 카츄샤 알페신의 마르코 알르가 펠로톤 선두로 나와서 이끌었는데요. 이런 체격의 선수들은 클라이머가 한번 흔들어버리면 순식간에 뒤떨어지죠. 펠로톤에서 에이지2 아래 슈베르 두퐁 선수와 프랑스 비다 선수가 앞으로 나섰지만 아무도 추격할 생각을 안하고 그냥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곧 이어서 아스타나의 이온 이자기르 선수도 뛰쳐나가고요. 바라인 메리다의 다미아노 카루소 선수도 뛰쳐나갔습니다. 프리모즈 로글리치와 나머지 윤보 비스마가 전원이 펠로톤에서 선두를 끌고 있었는데요. 한껏 긴장감이 높았던 1등급 어필은 줄리오 치코네가 1위로 포인트를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말리아주라를 지키게 되었고 기대했던 어택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잠시 진검승부는 유보되었습니다. 대신 여러 명의 선수만 앞으로 보내져서 앞으로 있을 어필 구간에서 더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었는데요. 현재 UAE 팀 에미리츠 얀 폴락 선수가 말리아 로자를 지키고 있지만 계속되는 GC 라이더들의 공격을 방어하기는 어려워 보였고 이번 1등급 어필에서 조금이라도 시간 차이를 줄여보려는 모비스타와 미첼 텐스캇, 아스타나는 공격적인 어택을 나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를 나간 선수들 구성에는 모비스타와 미첼 텐스캇, 아스타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프리모즈 로글리치는 이 팀의 움직임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관건은 언제 어택을 나서느냐, 그 어택에 반응할 수가 있겠느냐였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는 열심히 산을 오르고 줄리오 치코네는 역시 콤 구간 1위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1등급 구간에서도 어택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윤보 비스마는 뭔가 어택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GC 라이더들이 조용하자 마지막 어필까지 시간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윤보 비스마의 추격으로 브레이크어웨이와 시간 차이는 1분에서 2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 브레이크어웨이에서 스테이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시간 방어만 잘 한다면은
앞으로 남은 어필 스테이지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프리모즈 로글리치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모를 리 없는 바렌 메리다가 이제 마지막 1등급 어필에서 선두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필에 진입하면서 시작된 빈센초 니발리의 어택! 단 한 번의 공격에 프리모즈 로글리치만 반응할 수 있었고 또다시 윤보 비스마는 다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공격에 반응할 수 있었던 선수는 프리모즈 로글리치, 리처드 카라파즈, 미켈 란다, 미겔 앙헬 로페즈 정도였고 사이먼 예이츠는 반응이 늦었지만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죽기 살기로 따라붙었습니다. 얀 폴락과 UAT 메므리치는 이 공격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브레이크어웨이를 먼저 나가있던 다미아노 카루소가 빈첸초 니발리를 받아서 선두를 끄기 시작했고요. 프리모즈 로글리치는 어제와 같이 빈첸초 니발리에 따라붙기로 했습니다. 주시 라이더 중 윤보 비스마는 또다시 프리모즈 로글리치를 혼자 두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어버립니다. 한편 브레이크어웨이에서 달리던 많은 선수들이 뒤쫓아오는 주시 라이더들을 맞이하기 위해 뒤로 빠졌고 줄리오 치쿠네와 이반 소사, 마테아 카타네오 선수만 살아남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시 한번 빈첸초 니발리 어택! 이번에도 프리모즈 로글리치, 미겔 앙헬 로페즈, 미켈 란다, 리처드 카라파즈만 남게 되었습니다. 선두의 줄리오 치쿠네를 포함한 모든 브레이크어웨이는 결국 주시 라이더들에게 잡혔고 이제 빈첸초 니발리 그룹이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작된 리처드 카라파즈의 깜짝 카운터 어택! 프리모즈 로글리치와 빈첸초 니발리는 반응하지 못하고 고민합니다. 종합순위 6위를 달리는 리처드 카라파즈는 분명 위협적인 선수이지만 빈첸초 니발리는 프리모즈 로글리치와 함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치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저렇게 뛰쳐나가는 것을 놓아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프리모즈 로글리치를 달고 리처드 카라파즈를 추격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모두 리처드 카라파즈의 클라이밍을 너무 얕보고 있었고 문제는 빈첸초 니발리와 함께 달리는 미켈 란다가 추격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여유롭게 핏발기를 시작하는 미켈 란다. 순식간에 차이를 벌리는 모비스타의 리처드 카라파즈. 한편 근성 있는 사이먼 예이츠는 포기하지 않고 빈첸초 니발리와 프리모즈 로글리치를 따라잡기 위해 발악에 가까운 클라이밍을 보여주었습니다. 얀 폴락은 4분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서 더 이상 말레아 로자를 방어하지 못했고요. 가장 먼저 1등급 어필을 정복하는 리처드 카라파즈. 내리막길을 내려가면서 순식간에 30초 이상 차이를 벌려냅니다. 빈첸초 니발리 그룹도 정상을 다 오르고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이먼 예이츠도 EF 에듀케이션 퍼스트의 조 돈브로스키와 함께 열심히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약 7km 남은 상황에서 리처드 카라파즈는 마지막 어필 피니쉬를 향해 죽어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이먼 예이츠는 30초 가까운 시간 차이를 내리막길에서 따라잡고 빈첸초 니발리와 프리모즈 로글리치가 있는 그룹까지 따라붙는 데 성공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질러나가는 사이먼 예이츠. 사이먼 예이츠의 어택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리처드 카라파즈는 피니쉬에서 약 2km 남은 지점에서 어택하는 사이먼 예이츠와 1분 30초에 가까운 시간 차이를 벌리며 스테이지 우승을 향해 달렸습니다. 프리모즈 로글리치는 이날도 빈첸초 니발리에 붙어서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피니쉬를 끊는 리처드 카라파즈. 이번 지로 디탈리아에서 2개의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갑니다. 근성의 사이먼 예이츠도 조금이라도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나선 어택 덕분에 2위로 피니쉬를 끊게 됩니다.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올 시간인데요. 종합순위에 얼마나 변동이 생길지 궁금해하면서 나머지 선수들도 피니쉬를 통과했습니다. UAT 메므리츠의 얀 폴락 선수는 7분이 넘는 시간 차이로 들어오면서 말레아 로자는 물론이고 종합순위에서도 한참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리처드 카라파즈 1위, 사이먼 예이츠 2위, 빈첸초 니발리 3위로 스테이지를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이날 1위로 통과한 리처드 카라파즈는 보너스 타임 10초까지 함께 얻으면서 말레아 로자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출신 선수로서는 최초로 말레아 로자를 잇게 되었고 이번 지로에서 스테이지 우승을 2개나 가져감으로써 리처드 카라파즈 커리어에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지 15는 아이베라에서 코모까지 이어지는 232km의 긴 코스로서 5대 모니먼트 중 하나인 일 롬바르디아와 상당히 유사한 코스입니다. 마돈나 델 기살로와 소르마노 어필을 지나서 마지막 피니쉬를 향하는 곳에 치빌리오라는 마지막 어필이 있기 때문에 주요 어택 포인트에서 또다시 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